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제가 요즘 ISA를 열심히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ISA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사례, 2번 사례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3년마다 청산하고 재가입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청산한 금액은 세금 청산한 거예요.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전하라 그랬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3년마다 청산 재가입하지 않고 5년 유지 후,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씩 최대 납입하고 5년 유지하면 원금 1억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한 연장하겠다. 무한 연장하겠다. 자, 요 두 가지 전략 중에 일단 결론은 1번입니다. 1번. 1번 사례가 최종 자산이 더 커요. 물론 그 납입 원금이 3년마다 6천만 원씩 늘어나니까 최종 자산이 더 큰 이유도 있지만 이따가 자세히 할게요. 자, 오늘 이제 방송을 하는데 시뮬레이션의 설계는 일단 CAGR 10%입니다. 1년 2천만 원, 그러니까 월 167만 원 납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운영합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S&P 500 그런 걸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 사례 1번은 3년마다 기본공제 200만 원을 받고, 이거는 무한 연장하더라도 기본공제 200만 원은 한 번밖에 못 받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거는 3년마다 기본공제 200만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미국 주식 직투처럼 1년에 기본공제 250만 원 꼭 이용해라 그랬죠. 그것처럼 3년마다 기본공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전부 다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9.9%는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1번이 더 이익이다. 200만 원을 공제받고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운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주기로 계속 이렇게 하면 4회 플레이를 하면 12년 운용할 수 있겠죠. 3년마다 청산 이전, 또 3년마다 청산 이전, 이렇게 4번 반복하면 12년을 운용하는 겁니다. 이때 최종 자산이 얼마나 불어났을까 비교해보고, 7회 플레이를 하면 7, 3, 21, 21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9회 플레이를 하면 30년 이렇게 운용할 수 있거든요. 30년. 9회 플레이를 하면 27년이 되지만 향후 이제 3년은 더 이상 이제 추가 납입되는 금액이 없으니까, 아무튼 30년 운용 결과 최종자산, 수익금, 세금, 최종자산을 이 사례 2와 비교해 볼게요. 물론 그 최종자산 크기는 사례 1번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 원금이 2번은 1억이고 1번은 원금만 5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자산은 1번이 압도적으로 크고 운용 효율 면에서도 1번으로 플레이하는 게 유리하다. 자, 사례 2번은 이제 5년 납입 원금 1억 원에 1년에 2천만 원씩 1억 원에 12년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21년, 30년 이렇게 똑같이 운용을 하는데, 이제 추가 납입은 안 되니까 원금은 1억이죠. 그리고 쌓인 금액으로 이제 계속 운용을 해야 돼요. 그죠? 이랬을 때 최종자산, 수익금, 세금, 세후 최종자산을 사례 1과 비교해 보겠다. 자, 결론을 미리 내리면 3년 주기로 청산, 연금계좌로 이전, 그리고 재가입이 유리하다. 자, 30년 후 사례 1, 3년 주기 플레이를 했을 때 최종자산은 33억 9,700만 원이고, 사례 2의 세후 최종자산은 12억 8,300만 원이다. 30년 후 사례 1의 세금은, 자, 3년마다 이렇게 세금 정산을 하면 200 공제받고 9.9%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정산을 하면 약 83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9하면 730만 원 정도 됩니다. 730만 원. 그리고 사례 2의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 계속 이렇게 운용하다가 한꺼번에 매도 청산하면 기본공제는 20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죠? 미국 주식처럼 1년마다 기본공제 받는 게 아니고 청산할 때 한 번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공제 200만 원 받고 세금은 9.9% 곱하면 12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매도하면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폭탄 맞는 것처럼 저렇게 무한 보유를 하다가 청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금 폭탄 맞는다. 그래서 3년 주기로 기본공제를 이용하면서 연금계좌로 계속 이전해가지고 계속 추가 불입을 하는 게 낫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 기간에는. 그래서 이제 3년 주기 플레이의 장점은 3년마다 생기는 기본공제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기본공제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한연장은 미국 주식 직투처럼 한꺼번에 매도하면 기본공제 한 번밖에 못 받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폭탄 맞습니다. 그리고 3년 만기 금액의 연금저축 이전을 하게 되면 연금저축이 이제 연 한도가 1,800만 원인데 연금저축에 이렇게 이론상 무한 납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고소득자들이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그죠? 고소득자들은 반드시 과세이용 계좌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괜히 그 국내 주식 그런 거 했다가 국내 주식, 개별 주식 그런 게 했다가 특히 막 전문직 종사자들,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국무위원이나 국회 동의를 구하는 그런 어떤 헌법기관이 될 때 국회 청문회나 인사청문회나 그런 자리에서 괜히 그 국내 개별 주식에다가 내부 정보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야당 측의 공세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기소된 사람들도 있죠. 과세이용 계좌에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최대한 이렇게 비과세 초과납입금이 쌓여가지고 이 비상시에 세금 없이 이 원금만 인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돈을 빼쓰는데도 이 세금 부담이 없이 원금만 이렇게 인출하여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3년 주기 플레이의 장점입니다. 이 무한 연장의 이제 단점은 5년 최대 한도가 납입 최대 한도가 1억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더 이상 납입을 못 합니다. 청산하고 재가입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1심 매도 시에는 이제 공제금액 요만큼 받고 세금 폭탄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이 한국 주식 관련 이 조세 체계가 장기 보유자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그죠? 장기 보유자한테 이렇게 뭐 세금 깎아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미국 주식은 장기 보유하게 되면 세금도 깎아주는데 그래서 이 국내 주식이든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서든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이 조세 감면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무한 연장의 또 단점은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의 문제가 있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의 비판을 받고 건보공단이나 국세청이 건보료 추가 부과 문제를 일단 스탑 상태예요. 언론한테 이제 비판을 받고 하지만 건보료 재정이 지금 계속 적자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부활시킬지 모릅니다. 아주 좋은 카드죠, 그죠?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무한 연장을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건보료 부과하겠다. ISA 계좌에서 시세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이니까 건보료 부과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3년 플레이는 이제 이렇게 수익을 조절할 수 있죠, 그죠? 3년마다 연 2천만 원 한도. 대개 이렇게 CAGR 10%로 굴리면 3년 청산할 때 수익이 약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 그래서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이렇게 건보료 추가 부과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무한연장은 나중에 이게 이제 국세청이나 건보공단에서 요 칼을 다시 들이대면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사례 1번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3년 만기 이후에 원금 6천만 원이고 수익이 자 CAGR 10%로 올리면 수익이 1,000만 원이에요. 1,021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200만 원 공제 후에 이제 세금은 9.9% 곱하면 81만 3천 원이에요. 그러면 세금 정산 후에 세후 자산이 6,940만 원이죠. 그죠? 자, 요 금액을 그대로 연금계좌로 이전합니다. 그죠? 그러면 30년 운용 시 누적 세금은 이제 요거 곱하기 3년마다 81만 3천 원이 발생하죠. 그리고 9회 이렇게 플레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3년마다. 그러면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732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3년 주기로 연금 계좌로 이전되는 요 금액 있죠. 여기서 이 세금 정산한 겁니다. 세금 정산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이제 300만 원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봉 5,500만 원 초과자라고 하면 13.2% 추가 세액 공제를 받는데 39만 6천 원 세액 공제를 받거든요. 요 금액은 다음 해에 재투자하는 걸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를 4회 반복합니다. 요 조건은 4회 반복. 그러면 12년 운영하는 거죠. 7회 반복하면 21년 운영하는 겁니다. 9회 반복하면 30년 운영하는 거예요. 이때 최종 자산을 사례 2와 비교해보고 자 연금계좌로 이전되는 이 비과세 초과납입금이 있죠. 3년 주기로 자 6,600만 원이 비과세 초과납입금이 되어가지고 연금계좌로 이전됩니다. 언제든지 비과세를 뺄 수 있어요. 6,900만 원에서 세액공제금 이제 300만 원 빼면 300만 원을 빼면 6,600만 원이 비과세 초과납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0년 동안 6,640만 2천 원 곱하기 이 9개 이제 플레이를 하면 5억 9,700만 원이
5억 9,700만 원이 비과세 초과납입금이 되어서 비과세로 언제든지 인출 가능합니다. 인출 가능해요. 연금 개시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인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긴하게 쓸 수 있겠죠. 비상금으로. 그럼 이제 운용 7년 차에 사례 1과 사례 2의 이제 최종 자산을 비교해 보면 운용 7년 차가 되면 사례 1의 원금은 1억 2천만 원이 돼요. 1억 2천만 원. 그리고 사례 2의 원금은 여전히 1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 차이는 운용 7년 차에 1번이 2번을 역전시킵니다. 자, 운용 7년 차가 되면 3년 주기 플레이는 1억 7,800만 원이 되죠. 최종 자산이. 그런데 5년 만기 후에 계속 홀딩하는 거는 1억 5,700만 원입니다. 자,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하지만 이 2천만 원 차이는 원금이 이쪽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원금이 1억이고 이거는 원금이 1억 2천이거든요. 자, 이 이후부터는 이제 압도적으로 1번 3년 주기 플레이가 최종 자산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례 2번은 역시 조건은 똑같고 만기 후에 원금은 1억이 되고 수익은 3천만 원이 되는데 이제 합계 최종 자산 1억 3천만 39만 7천 원을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운용을 쭉 해가지고 이 30년 후에 최종 자산이 어떻게 됐냐? 그럼 사례 1에 이제 3년 주기 플레이입니다. 그죠? 세후 최종 자산은 33억 9,700만 원이 되고 5년 만기 후 홀딩하는 거는 30년 후 최종 자산이 14억 1,200만 원이 되네요. 최종 자산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세금 정산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일괄 매도하고 이거는 중간중간에 3년마다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세금 정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이제 1억이 되고 세후 수익금은 11억 그리고 누적 세금 합계는 1억 2,900만 원이에요. 자, 세금 732만 원 3년마다 기본공제 200만 원을 활용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기본공제 활용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매도하니까 1억 2,900만 원이에요. 1억 2,900만 원.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ISA 계좌는 3년마다 기본공제 200만 원을 활용하는 게 쟁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물론 더 이상 이 추가 납입할 3년마다 이렇게 연 2천만 원씩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 납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난 한 1억 정도만 ISA에 내 원금 넣고 계속해서 굴릴래 하면 이 방법도 괜찮지만 아무튼 한꺼번에 이렇게 매도하면 세금 부담은 각오하셔야 된다. 자,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